안녕하십니까, 민철기입니다. 밖에는 지금 눈이 지금 많이 오고 있어서 교통이 많이 미끄러운데 어떤 왔다 갔다 하실 때 좀 조심하시기를 바라고, 지난주에 발표한 이사 대책으로 인해서 부동산 경기가 많이 지금 얼어붙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에 반면에 많은 유동성으로 인해서 지금 사상 최고의 어떤 주식은 폭등을 하고 있고, 그리고 비트코인도 상당히 지금 많이 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부동산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이제 대책이 나왔을 때 과연 이 대책을 어떻게 활용을 할 것인지, 그리고 이 대책 안에서 어떤 효과와 문제점이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지난주에 이어서 이사 대책 이후에 어떤 우선 공급권 관련된 내용, 그리고 어떤 효과가 있고 어떤 문제점이 또 발생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오늘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080 플러스라는 주택 공급 계획을 발표를 했는데, 지금 정권에 있어서는 가장 큰 규모로 지금 택지뿐만 아니라 신규로 공급을 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크게 내용을 살펴보면 제일 핵심은 압도적으로 물량을 공급한다. 지금까지 나왔던 수차례의 계획보다 한 번에 거의 83만 호 정도를 하면서 압도적인 물량을 공급하고, 그리고 지금까지는 어떤 공공이 너무 많은 걸 가져간다고 했다면 과감하게 규제를 없애겠다. 용적률이라든지 아니면 일조권, 아니면 주차장 같은 것들을 좀 완화해 주면서 과감한 규제를 혁신하겠다. 그리고 개발 이익이 있다면 다른 쪽으로 빼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어떤 공급이 일어나는 곳에 인프라라든지 SOC 사업 등을 통해서 그곳에 전부 쓰겠다. 그리고 파격적 인센티브를 주겠다. 예전에는 그거를 다른 목적으로 썼다면 지금은 이익 공유를 같이 함으로 인해서 이익을 좀 더 많은 토지주들이라든지 어떤 그 지주분들에게 많이 돌려주겠다라는 내용이고요. 핵심은 이제 올해부터 2025년까지 앞으로 4년 동안입니다. 4년 동안에 서울에는 약 32만 호, 전국에는 83만 호의 추가 공급을 하겠다라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간단히 살펴보면 잠시 후에 표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고요. 3대 기본 원칙이 있습니다. 위에서 아는 내용하고 똑같은데, 첫 번째는 획기적으로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용적률을 200이면 300 또는 400까지 최대한 완화를 하고, 기부 체납도 많이 완화를 하겠다. 예전에는 80%까지는 기부 체납하고 했는데 그걸 많이 완화하겠다. 그리고 재건축 관련돼서는 초과이익 환수, 또 2년 거주 의무 같은 것들을 없애겠다라는 식으로 상당히 파격적으로 규제를 내놨고요. 두 번째는 가장 핵심이죠. 재건축과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기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 잔점이 있습니다. 보통 한 평균 13년에서 14년 정도 지금 걸리는 상황인데, 그 절차를 패스트 트랙을 이용해서 간단하게 5년 만에 끝내겠다. 그래서 지자체와 중앙정부가 서로 앰뷸런스 연계하시 아니고 콜라보를 해서 통합 심의를 거쳐서 5년 안에 모든 걸 끝내겠다. 이런 핵심 내용이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익을 공유하겠다. 세 번째는 이익은 내가 갖는 것이 아니고 또 토지주가 다 갖는 것이 아니고 정부와 토지주가 공공이 공유를 하겠다 해서 토지주 보상, 또 그 지역의 인프라라든지 SOC를 많이 활성해서 지역사회를 활성화시키는 곳에 모든 이익이 나는 걸 사용을 하겠다라는 해서 3대 원칙으로 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면 과연 어디에다 하는지, 공공 물량 확보는 총 83만 6천 호를 공급을 합니다. 서울에만 32만 3천 호, 인천, 경기 29만 3천 호, 그리고 5대 광역시에 22만 호를 해서 총 83만 6천 호를 한다는 거고요. 57만 호가 바로 도심 내에 들어옵니다. 도심이라는 것은 역세권이라든지 아니면 준공업지역이라든지 해서 도심 내에 재건축이나 재개발 또는 저층주거지들을 개발을 통해서 57만 호가 들어온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구체적으로는 정비사업에 서울만 같은 경우에는 9만 3천 호 정도, 그리고 역세권, 준공업, 저층주거지에게도 거의 한 10만 호 정도를 구입해서 총 서울에 32만 3천, 인천, 경기 이렇게 해서 총 주택을 공급하겠다라는 개념입니다. 그리고 26만 호, 아까 아나운서분이 말씀하셨듯이 26만 호의 신규 공공택지는 거의 지정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순차적으로 이번 달뿐만 아니라 다음 달부터 계속 순차적으로 해서 26만 호가 어디일지는 계속해서 발표를 해서 공급을 충분히 늘리겠다 해서 지금 현재 주택이 공급이 부족하다는 사태로 가격이 오른다는 것을 감안을 해서 계속해서 주거로 주택을 공급할 때니 더 이상은 영끌이라든지 어떤 페이바잉을 하지 말아라 라는 식으로 해서 지금 시그널을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기존 신도시 등에 예전에는 127만 호, 지금 계속해서 발표를 해서 공급이 부족하다는 반면으로 해서 127만 호를 만들겠다라고 했는데 합쳐서 거의 200만 호 이상의 공급을 만들겠다 해서 주택 공급을 지난주에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지금 거래는 많이 줄어들어 있는 상태고 좀 추이를 지켜보는 상황이고요. 과연 이제 현실화 될 것이냐 이런 부분이 지금 쟁점이 되어 있는데 가장 쟁점이 되고 있는 우선 입주권 같은 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공급이 이루어지면서 가장 정부에서 핵심을 둔 것은 투기 방지 대책입니다. 주택 경기가 활성화됨으로 인해서 서민들이라든지 집 없는 사람들, 무주택자들은 집을 갖는다는 어떤 기쁨이라든지 어떤 보상이 만들어진 반면에 상대적으로 투기를 하는 사람들의 어떤 투기 소유를 차단하기 위해서 방지 대책이라는 것을 발표를 했습니다. 크게 두 가지로 나타날 수 있는데요. 첫 번째가 바로 우선 공급권입니다. 우선 공급권이라는 것은 뭐 사실 말이 그렇게 많이 알려지진 않았는데 그냥 간단하게 입주권이다라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집을 갖고 있었을 때 새로운 아파트가 지어지면 들어갈 수 있는 권리, 그래서 입주권을 받을 수 있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역시 그 정부의 기조가 놓여 있는 것처럼 1세대 1주택 공급이 바로 원칙입니다. 즉 예전에 말씀드렸던 1+1, 뭐 주택이 크면 1+1이라든지 두 채를 준다든지 하는 것들은 현재에서는 적용하지 않고 무조건 한 채 1세대 1주택을 적용하겠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가장 큰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대책 이후, 즉 2월 4일 이후에 신규 매입을 하는 체결자들은 그러니까 사실 아직 정책이 정해지지 않았고 구역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앞으로 공급이 일어날 공공이 주도돼서 하는 곳에 신규 매입 체결자는 무조건 다 현금 청산을 하겠다라고 지금 발표를 했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지금 현재 모든 재건축이나 재개발 같은 빌라들의 어떤 시장이 거래가 절벽이 일어나는 상태가 벌어졌다라고 보시면 좋은데 거래 제한 효과가 있는 현금 청산을 하겠다. 그래서 2월 4일 이후의 매매에 대해서는 현금 청산이라고 보시면 되고 2월 4일 이후에 다세대 같은 신축, 즉 전환 다세대라고 하는데 단독주택을 철거를 하고 새로운 다세대를 해서 몇 세대로 만드는 것 등은 우선 공급권을 전부 주지 않고 기존에만 하나를 지급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막 준비하던 사람들의 신규 공급들이 지금 딱 단절되는 상태가 벌어졌고요. 그렇지만 반대적으로 대척 이전에, 즉 2월 4일 이전에 신축을 해서 지금 짓고 있는 거라든지 아니면 분양이 다 된 상태에서는 기존 허가된 다세대 주택 같은 경우는 가격이 상당히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똑같은 지역이고 아직 구역도 정해지지 않았고 뭔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지금 현재 2월 4일 기준으로 허가가 난 것들은 가격이 오를 가능성이 있고 이후에는 허가가 나도 이제 현금 청산 가능성 때문에 거래가 안 되는 그런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는 거래가 예정이 됐다. 예를 들어서 아직은 정비구역이 지정이 안 됐지만 정비구역이 딱 지정이 되는 순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이 됩니다. 그 모든 일대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돼서 내가 입주를 원하거나 아니면 뭐 어떤 다른 정말 실소유자 목적인 경우에만 허가를 내는 걸로 만들어졌고 현장 검토를 강화해서 현장에 만약에 가격이 급등했다 그러면 구역으로 지정하고 동의를 받았다 할지라도 바로 사업지구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만들어놨습니다. 상당히 좀 불확실성이 있어서 이것도 약간 논란의 여지가 좀 있는 거다라고 보시면 좋고요. 이 대책 우선 매입권이라 우선 공급권이라든지 어떤 토지거래 이것들은 물론 투기를 방지하는 대책이긴 한데 사실 이걸로 인해서 많은 거래 제한이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빌라 시장은 거의 거래가 없는 상태, 즉 거래 절벽이라고 불릴 정도로 거래가 없는 상태고 그리고 또 하나는 상당히 불확실합니다.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 그리고 앞으로 내가 정말 더 안 좋은 집에서 더 노후된 집에서 살아야 되는 그런 여러 가지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과연 3분의 2의 동의가 이루어질 수 있느냐. 사실 사업지구 지정이 되고 1년 안에 3분의 2의 동의를 받아야 확정이 돼서 계속해서 나아가는데 과연 3분의 2의 동의가 이루어질 수 있을까라는 부분이 있고요. 지금 현재도 과도한 사유재산이다, 침해다라는 내용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조금은 보완책들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과연 어떤 효과가 있을까 보겠습니다. 효과는 일단 이 자체만으로도 도심의 신규 공급은 상당히 많이 늘어납니다. 뭐 정부 말대로 서울에 거의 32만 호를 들어온다고 했는데 반만 해도 16만 호 정도가 들어온다면 거의 뭐 분당과 일산 정도의 합친 정도의 규모의 신규 공급이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바잉이라든지 영끌이 없어도 주택이 공급한다는 확실성으로 인해 가격이 떨어질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보시면 좋고 그리고 지금 계속 뭐 늦어지고 이익 다툼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또 의지가 없어서 어떤 주관되는 사람이 없어서 못했던 재개발과 재건축이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라고 보시면 좋고 그다음에 이익이 공유 서로 이익을 나누고 어떤 토지주도 내가 원했던 거를 다 뺏기는 것이 아니고 일정 부분의 이익이 있고 또 그곳에 SOC라든지 기반 시설을 다 만들어주기 때문에
그리고 또 세입자를 많이 보호해주는 정책 때문에 어떤 이 지역이 활성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어쨌든 건설 경기가 상당히 활성화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경기 부양 효과의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럼 그 상대적으로 문제점은 그럼 과연 무엇이 있을까를 보면 첫 번째는 이익 공유로 인한 것이 상당히 좀 애매합니다. 구체적으로 나온 것이 없기 때문에 얼마의 이익을 가져갈지 사실은 기존에 있는 정비 구역 안에 있는 토지주들이라든지 어떤 그 조합원들은 내 자신의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사유재산에 과연 얼마나 많은 이익이 돌아올 거가 상당히 중요한데 그것이 사실은 조금 애매합니다. 그래서 과연 이분들이 동의로 갈 수 있는지 시장 참여를 할 수 있는지는 좀 더 시간이 지나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26만 호의 신규 택지를 또 발행한다고 했기 때문에 인근 지역들의 어떤 기대 심리 때문에 가격이 많이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거. 그리고 사실은 공공이 지나치게 시장 원리를 보면 뭐 사실 개인과 어떤 시장이 서로 맞춰서 운영을 하고 공공은 아주 작은 부분만 어떤 개입을 하는 게 시장 원리의 원칙인데 지금 사실 너무 가격이 급등하다 보니까 공공이 너무 침입을 하면서 공공 개입으로 인해서 많은 법적 다툼이 상당히 많아질 수 있다. 즉 누구는 현금 정산 대상이다, 누구는 아니다. 과연 나는 집이 한 채밖에 없느냐, 분양을 했는데 과연 어떻게 될 것이냐 여러 가지 법적 문제 가능성이 앞으로도 좀 계속 있을 것 같고 아직 확정이 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확정된 이후의 일들에 대해서 벌써 사유재산을 침해한 거라는 헌법 소원이라든지 어떤 법률적인 문제도 상당히 있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걸 보여주고요. 그리고 패스트트랙은 정부와 지자체가 사실 협력해서 해야 됩니다. 사실 이제 좀 있으면 서울시장 선거가 이루어지고 부산시장 선거가 이루어지는데 제일 큰 서울과 부산시장에 만약 정부와 다른 어떤 뭐 야권 인사가 당선이 된다든지 하면 서로 충돌이 생길 수 있는 여력이 있어서 절차가 상당히 지연될 가능성도 있고 합의체가 좀 잘 안 만들어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런 어떤 부작용도 있을 수 있다라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사실 지금 나온 것들이 중공업지역 활성화 대책, 저중주거지 활성화 대책이라든지 어떤 용적률 상승 등은 계속해서 나왔던 정책이기 때문에 지금 사실 시장에서는 그닥 이렇게 반응이 없고 특히 재건축 같은 것들이 많이 들어와야 되는데 재건축도 아직은 그렇게 크게 반응을 하지 않는 곳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 25번째 반응에 대한 어떤 후유증으로 인해서 시장에 상당히 무반응에 좀 가까운 부분이 있다. 그리고 이제 대선이 내년이면 다시 치루어집니다. 그래서 과연 지금까지 이뤘던 정책 기조를 이룰 수 있을 것이냐. 그래서 계속해서 이 정책이 나아갈 것인지 아니면 또 바뀔 것인지에 대한 어떤 의문심이라든지 아니면 뭐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금은 좀 더 계속해서 지켜볼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라고 보여지고요. 마지막으로는 사실 빌라 거래는 이제 신규 주택뿐만 아니라 어떤 새로운 지역에 대한 빌라 거래, 좀 노후된 빌라라든지 어떤 가발 가능성 있는 빌라 거래들은 많이 지금 주춤할 것 아니면 거의 거래가 안 될 정도로 절벽이 일어날 것 같고요. 대신에 지금 확실한 것들, 새 아파트 또는 신규 이제 분양이 이루어지는 것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가격이 상당히 많이 오를 가능성이 있고 현재 지금 2주밖에 안 됐지만 서울이라든지 어떤 서울 중심의 핵심 지역에 공공이 아닌 민간으로 가는 재개발 지역, 재건축 지역 그리고 신규 아파트들은 가격이 계속해서 상승하는 효과가 벌써부터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조심하면서 이사 대책의 후속 대책으로 좀 더 보완하는 정책이 나와준다면 공급도 늘리고 어떤 거래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좋은 정책이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